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요. 20살 저는 타슈켄트 공항에서 편도 비행기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사촌 나지라가 비웃었습니다. 돈에 팔려가는 거잖아. 한국에서 개처럼 살다가 버림받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가난 말기 수술비 3천만 원. 저 하나 희생하면 가족이 산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박정호라는 이름, 국제결혼이라는 단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구원할 줄은, 그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디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어요. 20살이던 그해 봄 저는 가족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 둘은 이미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오빠는 러시아로 일하러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고 어머니는 이웃집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나지라가 집에 왔습니다. 25살의 나지라는 제 친척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역업을 했고 큰 집에 살았습니다. 나지라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디나라, 너 이러다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얼굴은 예쁜데 아깝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지라는 항상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보다 모든 걸 잘했고 저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국제 결혼 알아? 한국 남자들이 우즈벡 여자 많이 찾는데. 돈도 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팔려가는 거잖아요. 팔려가는 게 뭐가 나빠? 여기서 평생 설거지할 거야? 차라리 한국 가서 돈 벌어. 가족도 도와주고. 나지라의 말은 독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제결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암입니다. 말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도 못 삽니다. 수술비는요?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저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어쩌나. 언니들은 각자 시집살이로 힘들었고 오빠는 러시아에서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찾아가기로. 다음 날 시내 작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한국 결혼원에? 네. 보증금 5,000달러. 결혼 성사되면 한국 남자가 내. 너는 비행기 표값만 내면 돼. 얼마예요? 200달러. 저는 가진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1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200달러였습니다. 사진 찍어. 프로필 만들 거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지만 여자는 만족했습니다. 너 예쁘다. 금방 성사될 거야.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남자 나왔어. 박정호 35살 제천에서 공장 다녀. 사진 보내줄게. 핸드폰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수수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인천행 편도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나지라가 왔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돈에 팔려가는 거지. 제 선택이에요. 선택? 웃기지 마. 너 한국 가서 개처럼 살다가 버림받을 거야. 그때 울면서 돌아오지 마. 저는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디나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아빠 꼭 살리고 올게요.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지라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가 멀어졌습니다. 제 고향이, 제 가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과연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네. 관광? 아니요. 결혼이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제결혼? 어머,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중개소에서 간단한 인사말만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었지만 공항은 차가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권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비자였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입국 허가였습니다.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박정호를 찾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기억하며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디나라 씨? 네. 박정호였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수수했고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짐 이거예요? 네. 그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소형차였습니다. 타세요. 차에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컸습니다. 히터를 틀어줬습니다. 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천까지 2시간 걸려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빠른 차들, 복잡한 도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보다 초록색이 많았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아니요.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나는 커피 사올게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정호가 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요. 따뜻한 거. 감사합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차만 마셨습니다. 커피는 처음이었습니다. 맛없어요? 다른 거 살까요? 아니요.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마을, 논밭, 비닐하우스. 시골이었습니다. 여기가 제천이에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도시는 작았습니다. 빌딩도 별로 없었습니다. 차는 외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낡은 집들. 저는 불안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좁은 마당. 우즈베키스탄 저희 집보다 작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가구도 오래됐습니다. 텔레비전은 작았고 소파는 낡았습니다. 집이 작아서 미안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미안해하는 걸까요? 저야말로 미안해야 할 사람인데. 아니에요. 좋아요. 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간단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늘 피곤하죠? 쉬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네. 결혼했지만 아직 서로 모르잖아요. 편하게 지내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중개소에서는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첫날 밤부터 요구한다고. 하지만 박정호는 달랐습니다. 존중해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꼭 살릴게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 낯선 남자.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정호가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김치, 계란, 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 있어요. 박정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밥을 했다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간은 심심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본 그의 미소였습니다. 수줍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한국 생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려 해도 재료가 낯설었습니다. 김치는 너무 매웠고 된장은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동네 구경 갈래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집 몇 채, 슈퍼 하나, 작은 약국.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외국인이었으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호야, 새댁이가? 네, 할머니. 어디서 왔어? 우즈베키스탄이요.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네. 예쁘다.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주고 데려온 거래. 국제 결혼이잖아. 불쌍하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지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가서 무시당할 거야.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 말 들었어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슈퍼에 혼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계산대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10,000원. 돈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으며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며? 박정호 부인? 네. 돈 얼마 받고 왔어?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국제 결혼이잖아. 돈 받고 오는 거잖아.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가 아니야? 다 알아.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거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봉지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달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나지라가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울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슈퍼 갔다 왔어요. 박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미선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요. 거짓말 말아요. 제가 다 압니다. 박정호가 앉았습니다. 김미선은 원래 그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왜요? 제가 못생겼대요. 공장 노동자래요. 그래서 결혼 못한대요. 박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디나라 씨, 당신은 용감해요. 용감해요? 네. 가족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왔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박정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한국어 공부 노트요. 제가 만들었어요. 쉬운 단어 문장 정리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기초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매일 조금씩 공부해요. 정말요? 네. 한국어 배우면 더 편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공부했습니다. 박정호는 퇴근 후 1시간씩 가르쳐 줬습니다. 발음을 고쳐줬고 문장을 반복시켰습니다. 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알아들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은 여전히 싫었습니다. 슈퍼에 갈 때마다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선이 또 말했습니다. 한국어 배웠어? 대단하네. 그래봤자 외국인인데. 저는 이번엔 대답했습니다. 외국인이 뭐가 나빠요? 김미선이 놀랐습니다. 뭐야 말대꾸해. 전 당신한테 나쁜 짓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건방지게. 돈 받고 온 주제에. 돈 안 받았어요. 전 사랑해서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박정호 같은 남자를 누가 사랑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박정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보다 훨씬 좋아요. 김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정호 씨는 저한테 친절해요. 존중해줘요. 당신은 남 험담만 하잖아요. 저는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김미선한테 대들었어요. 정말요? 네. 무서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강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저는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박정호는 매일 칭찬해줬습니다. 김치찌개 맛있어요. 불고기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밤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여전히 거실에서 잤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정호 씨, 왜 항상 거실에서 자요? 디나라 씨가 편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우리 결혼했잖아요. 박정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디나라 씨가 저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가족 때문에 왔어요. 돈 때문에 왔어요.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하지만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박정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명령하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기다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디나라야.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어.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가 말하는데 빨리 수술해야 한대. 안 그러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는요? 3천만 원. 빨리 구해야 해. 이번 주 안에.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구해볼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일도 안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박정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도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말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요. 뭐라고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간암 수술 3천만 원. 박정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해요? 이번 주요. 안 그러면 아버지 죽어요. 박정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구해볼게요.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박정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이 가득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세어봤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통장 해지했어요. 그리고 대출받았어요. 통장이요? 제가 모아둔 돈이요. 10년 동안 모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요. 이건 당신 인생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건 당신 전부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 남자는 이렇게 쉽게 자기 인생을 내놓는 걸까요? 디나라 씨. 박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잖아요. 재장인이잖아요. 하지만 가족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가족 때문에 한국까지 왔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당신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박정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살리는 게 먼저예요. 다음 날 돈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다고 연락했습니다. 디나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박정호 씨한테 고마워해요. 이 돈 다 박정호 씨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박정호를 봤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정호 씨. 응? 사랑해요. 박정호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해요. 진짜예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정호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호의 희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잘 됐어. 의사가 잘 됐대. 이제 회복만 하면 돼. 저는 안도했습니다. 박정호도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은 달라졌습니다. 박정호는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정호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했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너무 무리해요. 괜찮아요. 젊으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요. 돈 아까워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서툴렀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일자리를 물어봤습니다. 김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 누가 써?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배울게요. 열심히 할게요. 안 돼. 손님들이 싫어해. 저는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식당, 세탁소, 편의점. 모두 거절했습니다. 외국인은 안 뽑아요. 비자 문제 있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정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야근했어요.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안 먹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죽으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당신 이러다 쓰러져요. 박정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디나라 씨. 조금만 참아요. 빚만 갚으면 나아질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는 안 돼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가기로. 거기서는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센터는 제천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일자리 찾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은요? 조금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면접을 했습니다. 한국어 시험, 간단한 대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실력이 괜찮네요. 한국어 더 배우면 취업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우리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해요. 무료예요. 매주 월, 수, 금요일 와요. 저는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반에는 저 같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모두 결혼 이민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여기서 한국어 배워서 꿈 이루세요. 수업은 좋았습니다. 문법, 발음 쓰기. 모든 걸 배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이요. 당신은요? 베트남이요. 저는 투이예요. 투이는 친절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때요? 투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요? 저도 좋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요. 왜요? 외국인이라서요. 늘 무시해요. 투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수업 후 함께 커피를 마셨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식품 공장이요. 외국인 많이 일해요. 시급 10,000원이요.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품 공장은 컸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포장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김치를 통에 담고 뚜껑 닫고 박스에 넣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박정호에게 줬습니다. 이거 뭐예요? 제 월급이요. 빚 갚아요. 박정호가 놀랐습니다. 당신이 일했어요? 네. 식품 공장이요. 왜 말 안 했어요?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박정호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에요. 우리 함께 버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박정호에게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과연 박정호는 무사할까요? 전화는 공장에서 왔습니다. 부인이시죠? 박정호 씨 아내? 네. 무슨 일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세요.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박정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정호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박정호가 눈을 떴습니다. 디나라,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골절이에요. 팔뼈가 부러졌고 머리에 타박상이 있어요. 입원해야 해요.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그리고 3개월은 일 못해요. 3개월. 저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박정호가 3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디나라 씨. 박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을까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박정호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는 일주일 쉬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공장 팀장이 왔습니다. 박정호 씨 미안해. 산재 처리 못해. 왜요? 내가 안전수칙 안 지켰잖아. 장갑 안 끼고 작업했어. 그건 회사에서 책임 못 져. 미안해. 팀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회사 잘못인데. 괜찮아요. 제 잘못도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박정호 돌보고 그리고 일도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박정호 씨, 월세 밀렸어. 죄송합니다. 곧 드릴게요. 한 달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나도 생활이 있어. 집주인이 돌아갔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컸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막 회복 중이었습니다. 더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당신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공장 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야근할게요.
주말도 일할게요. 정말요? 네. 돈 필요해요. 팀장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견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 빚.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박정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깁스한 팔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디나라야. 무슨 일이에요? 과로예요. 의사가 그랬어요. 이러다 큰일 난대요. 저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짐 지웠어요. 박정호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디나라야.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힘들어도 함께 하기로. 그리고 얼마 후 기회가 왔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디나라 씨, 통역 일 해볼래요? 통역이요? 네. 우즈베키스탄 가족 오는데 도와줄 사람 필요해요. 시급 2만 원이요. 하겠어요. 저는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을 줄이고 통역을 더했습니다. 돈이 더 좋았고 일도 덜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박정호도 회복했습니다. 3개월 후 깁스를 풀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방송국에서였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화는 한국어로 왔습니다. 디나라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KBU입니다. 인터뷰 하나 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요? 네. 한국에 사시는 우즈벡 여성 이야기 방송하고 싶어요. 디나라 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절 아셨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추천받았어요. 디나라 씨가 모범 사례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해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창피해요. 우리 가난한데. 가난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자랑이죠. 저는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팀이 왔습니다. PD, 카메라맨, 통역사. 3명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찍었습니다. 작은 집, 낡은 가구.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 현실이었으니까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디나라 씨, 왜 한국에 오셨어요? 아버지 병 때문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처음엔 무시도 받았고 차별도 받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박정호도 인터뷰했습니다. 박정호 씨, 왜 국제 결혼했어요? 외로웠어요. 한국에서 결혼 못했어요. 못생겼고 가난했으니까. 박정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디나라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예뻤어요. 하지만 불쌍했어요. 가족 때문에 온 거 알았거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편 사랑해요? 사랑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촬영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장도 찍고 다문화센터도 찍고 동네도 찍었습니다. 김미선도 나왔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디나라 씨 어떻게 봐요? 김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죠. 외국인이라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열심히 사니까. 김미선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비웃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PD가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언제 방송돼요? 다음 달이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9시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디나라야, 방송 봤어. 어땠어요? 좋았어. 너 예쁘게 나왔어. 박정우 씨도 멋있게 나왔어. 사람들 반응은요? 다들 감동했대. 내가 자랑스럽대. 고향 친구들도 연락했습니다. 디나라 대박이다. 너 완전 유명해졌어. 너 행복해 보여서 좋다. 하지만 가장 기다린 연락은 나지라였습니다. 사흘 후 문자가 왔습니다. 디나라 방송 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너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야. 짧은 문자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나지라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박정호도 좋아했습니다. 유명인이네요 당신.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당신은 멋져요. 방송 후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습니다. 슈퍼에 가면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디나라 방송 봤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김미선도 달라졌습니다. 디나라 씨 미안해요. 예전에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나빴어요. 앞으로 잘해줄게요. 김미선이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디나라 씨 강사 해볼래요? 강사요? 네. 결혼 이민 여성들한테 경험 나눠주세요. 시급 3만 원이요. 하겠어요. 저는 강사가 됐습니다. 매주 센터에서 강의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것, 극복한 것, 배운 것. 여성들이 울었습니다. 디나라 씨 덕분에 힘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간의 빚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을 하고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제 아기. 박정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녁에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저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박정호가 멈췄습니다. 이게 임신이에요. 박정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예요? 네. 박정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뻐요? 당연하죠. 우리 아기잖아요. 박정호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임신 7주예요. 아기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해요? 네. 건강해요. 축하드려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쿵쿵쿵. 제 아기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박정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왜요? 아기 아빠니까요. 잘 키워야죠. 박정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공장 일을 줄였습니다. 대신 강의를 더했습니다. 덜 힘들었으니까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디나라 임신했구나.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요. 건강하게 낳아. 투이도 기뻐했습니다. 디나라, 축하해. 나도 임신했어. 진짜? 응. 우리 같이 낳자. 우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임신한 친구가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5달이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 저는 딸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딸이래요.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딸. 실망했어요? 아니요. 딸이 좋아요.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름 뭐로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요. 나나는 어때요? 별처럼 빛나는 아이. 나나. 좋아요. 우리 딸의 이름은 나나가 됐습니다. 배가 점점 커졌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그만뒀습니다. 출산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박정호가 아기 방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을 페인트 칠하고 아기 침대를 놓고 옷장을 샀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나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만삭이 됐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곧 아기를 만날 거니까요. 2023년 12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정호 씨, 아파요. 병원 가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아, 힘내요, 디나라 씨. 조금만 참아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통은 계속됐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못하겠어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으아.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나왔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 제 딸이었습니다. 나나야.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딸이에요. 건강해요. 정말요? 박정호가 나나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박정호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으로 왔습니다. 나나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디나라야. 응? 고마워요. 나나 낳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가족 만들어줘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나나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나는 천사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예쁘게 웃었습니다. 박정호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퇴근 후 나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나나야, 아빠야. 사랑해. 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엄마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나나가 돌이 됐습니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 말했을 때 저희는 울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돌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잔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투이도 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디나라, 우리 아들이야. 예쁘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김미선도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나나야, 이거 받아. 아기 옷이었습니다.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잘 커라, 나나야. 김미선도 완전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친구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디나라야, 나나 동생 낳을까? 뭐라고? 나나 혼자 외롭잖아. 동생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생.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동생 낳아요. 1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박정호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들이래요. 진짜? 응. 우리 아들. 2025년 3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나보다 컸습니다. 오빠야, 나나야. 동생이야. 나나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아기. 나나가 신기해했습니다. 가족이 넷이 됐습니다.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더 행복했습니다. 박정호는 승진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3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졌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중고차였지만 우리 차였습니다. 드디어 차 생겼네요. 응.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주말마다 나들이를 갔습니다. 강, 산, 공원.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나나와 민준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족도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했습니다. 언니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러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디나라야, 내 덕분이야. 내가 아빠 살렸어. 아니에요, 엄마. 다 같이 이겨낸 거예요. 언제 올 거야? 손주들 보고 싶어.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나나와 민준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5년 여름 드디어 갔습니다. 가족 모두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디나라야. 엄마.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디나라 잘 살았구나. 네. 잘 살고 있어요. 나나와 민준이를 소개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예요. 할머니. 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나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예쁘다. 민준이도 안았습니다. 손자도 예쁘네. 가족이 모였습니다. 언니들, 오빠, 조카들.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우즈벡 음식이었습니다. 플로프, 샤슬릭, 난. 오랜만에 먹는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리웠어요. 박정호도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우리 사위. 가족은 박정호를 환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옛날 집도 갔습니다. 학교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변했습니다. 낮이라도 만났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겸손해 보였습니다. 디나라, 미안해. 예전에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언니. 너 정말 잘 살았다. 부러워. 언니도 잘 살잖아요. 아니야.
난 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 너는 행복해 보여. 나지라가 울었습니다. 저는 나지라를 안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언니. 사랑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가족이 공항까지 왔습니다. 디나라야, 자주 와.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손주들도 데려와. 그럴게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가 멀어졌습니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한국, 제 집, 제 가족,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천의 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응, 다녀왔어요. 나나와 민준이도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별과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소녀에서 행복한 엄마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가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천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나라 씨,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장 맡아주실 수 있나요? 센터장이요? 네. 디나라 씨가 가장 적합해요. 경험도 있고 사람들이 신뢰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센터장. 큰 책임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어요.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센터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35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박정호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버네요. 박정호가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자랑스러운데요. 제 아내가 센터장이에요. 박정호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짜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센터장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요. 일자리를 못 찾겠어요. 저는 하나하나 해결해 줬습니다. 법률 상담, 쉼터 연결, 취업 지원. 제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저 도망치고 싶어요. 왜요? 남편이 저를 가둬요. 밖에 못 나가게 해요. 핸드폰도 뺏었어요.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쉼터로 보냈습니다. 법률 상담을 연결했습니다. 여성은 이혼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센터장님. 센터장님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했어요.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국회에 초대됐습니다. 다문화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디나라 씨, 현장에서 본 문제점이 뭔가요? 의원이 물었습니다. 차별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무시해요. 특히 시골에서 심해요. 해결책은요? 교육이요. 그리고 법적 보호요. 차별하면 처벌해야 해요. 제 발언이 뉴스에 났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차별 금지법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상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이었습니다. 디나라 씨,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드립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박정호, 나나, 민준이. 엄마 대단해. 나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저는 상패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옆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정호와 저, 나나와 민준이. 4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살 가난한 소녀가 지금은 센터장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차별받던 여자에서 상 받는 사람으로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랑했기에,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나나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됐습니다. 영리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첫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이상한 말 했어. 무슨 말? 엄마는 외국인이래. 그게 뭐예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나가 처음 겪는 차별이었습니다. 나나야, 엄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 그래서 외국인이야.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야. 왜요? 세상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 다 똑같이 소중해. 나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기도 해. 그게 나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특별해요? 응. 두 나라 말을 할 수 있잖아. 두 나라 문화를 알잖아. 그게 나나의 힘이야. 나나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그럼. 엄마도 나나 자랑스러워.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나와 민준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차별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로, 자랑스럽게 키우기로. 주말마다 우즈벡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우즈벡 음식을 만들고 우즈벡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나야, 이거 우즈벡 춤이야. 엄마가 어렸을 때 췄어. 춤을 가르쳤습니다. 나나가 따라했습니다. 재밌어요, 엄마. 민준이도 컸습니다. 3살이 됐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엄마, 나도 춤출래. 그래, 민준이도 해. 가족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나가 친구를 때렸어요. 뭐라고요? 다른 아이가 어머니 욕을 해서요. 나나가 화나서 때렸대요. 저는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나나를 만났습니다. 나나야, 왜 친구를 때렸어? 걔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요. 엄마는 외국인이라서 이상하대요. 그래서 화났어요. 나나가 울었습니다. 저는 나나를 안았습니다. 나나야, 엄마 지키려고 한 거 고마워. 하지만 때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말로 해. 엄마는 이상하지 않다고.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나나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알겠어요. 선생님께 사과했습니다. 상대 부모님께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속상했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센터에서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나나 유치원에도 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 엄마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예요. 사막도 있고 예쁜 건물도 많아요. 사진 보여줄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예쁘다. 나도 가보고 싶어요. 나나는 우즈베키스탄 말할 수 있어요. 나나야, 해봐. 나나가 우즈베거로 말했습니다. 살롬. 맨 디나라닌 키즘.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대박.
나나 멋있다. 그날 이후 나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엄마 덕분에 친구들이 나 좋아해요. 다행이다가 나나야. 엄마 저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될래요. 엄마처럼? 네.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요. 엄마처럼 센터장 할래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엄마보다 훨씬 더. 그날 밤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나가 커서 센터장 한대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나나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죠? 당연하죠. 당신은 최고의 엄마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나와 민준이는 두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나와 민준이에게 당당한 삶을 가르치기로.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삶을요. 그리고 저도 계속 나아가기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는 커졌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가정도 100가구가 넘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필리핀 여성이 왔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디나라 씨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차별받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자신을, 가족을, 이 나라를.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20살 가난하고 두려웠던 소녀가 지금은 센터장이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상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오늘 뭐 해? 나나 좋아하는 김치찌개. 나나와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나나 민준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센터에서 뭐 했어요? 필리핀 언니 도와줬어. 어떻게요? 언니가 힘들어해서 이야기 들어줬어. 그리고 방법을 알려줬어. 엄마는 대단해요. 나나도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요? 응. 나나는 착하니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할래요. 그래, 민준이도 해. 식사 후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나와 민준이는 장난쳤습니다. 박정호는 웃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우즈벡 자장가였습니다. 알라요 볼라요 용나싱 볼람. 나나가 잠들었습니다. 민준이도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정호와 둘이 남았습니다. 디나라야. 응?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던 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한국, 제천. 이 작은 도시가 제 고향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즈벡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였습니다. 그게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고통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희망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내일도 센터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의 다문화 가정을 돕고 싶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룰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해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난한 소녀가 한국에서 센터장이 됐습니다. 차별받던 여자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적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박정호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준 이 나라에, 사랑해준 이 남자에, 힘을 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디나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항상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